노르웨이는 유럽 북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하며 아름답고 평온한 풍경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국가로 꾸준히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는 매우 독특한 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는 모든 국민의 소득이 공개되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교도소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고양이를 키우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아름답고 독특한 북유럽 국가의 26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탐험해보세요. 26.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노르웨이의 교도소 생활. 노르웨이는 범죄율이 낮은 국가로 유명합니다. 2018년 기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단 2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교도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연금과 교육 지원이 포함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수감 생활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사회 복귀까지 돕는 역할을 합니다. 노르웨이의 수감자들은 하루에 약 7.6영 USD 위 수당을 받습니다. 이 돈은 저축하거나 교도소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슬로에서 약 4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할덴 교도소는 자작나무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200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살인, 강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할덴 교도소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교도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높이 약 8m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수감자들은 자신만의 옷을 입을 수 있으며 교도소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광과 신선한 공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교도관들이 수감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도관과 수감자는 마치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며 출소하는 수감자에게 교도관이 개인 연락처를 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 노르웨이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불법이다. 여기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고양이를 키울 계획이 있다면 노르웨이의 스발바르제도, 스발바드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발바르제도에는 바렌츠버그라는 마을이 있으며 이곳은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정착지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온실과 바닷물이 있는 연못까지 존재하는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바렌츠부르크에서는 고양이가 말 그대로 추방되었으며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고양이를 데려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물 보호 때문입니다. 당국은 고양이가 광견병과 에키노코코스증, 에키노코코시스과 같은 질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질병들은 다른 동물이나 가축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의외의 이유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고양이가 금지된 주요 원인입니다. 24. 막대한 검은 황금 매장량.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석유 강국입니다. 노르웨이의 석유 매장량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엄청난 규모로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 막대한 자원이 노르웨이가 오늘날처럼 번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는 거대한 석유 생산량 덕분에 유럽에서 부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어업과 해양산업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23. 사람이 죽을 수 없는 곳.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최북단에는 롱이어바이엔이라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있습니다. 롱이어비엔은 스발바르 제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노르웨이와 북극 사이에 위치한 북극해의 외딴 얼음으로 덮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약 70년 전부터 매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롱이어비엔의 기온은 극도로 낮고 영구 동토층 퍼마프로스트 때문에 땅속에 묻힌 시신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1917년에서 1920년 사이 롱이어비엔에서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3년 후
연구진은 당시 매장된 희생자들의 시신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을 우려한 당국은 결국 묘지를 폐쇄하고 매장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묘지에는 십자가가 남아있어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롱이어비엔에는 약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곳에는 요양원이 없습니다. 만약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는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출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출산 3주 전에 본토로 이동해야 하며 섬에 있는 작은 병원은 응급 상황에서만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들 때까지 일할 수 있지만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본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독특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2. 세계에서 가장 큰 누드 조각 공원. 비겔란 비즈랜드 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누드 조각 공원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스타브 비겔란, 거스타브 비즈랜드 이 만든 212개의 청동 및 화강암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약 850m 길이의 프로그너 공원을 따라 배치된 200개 이상의 조각상은 주로 1939년부터 1949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현재 매년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공원 내 조각상들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전혀 불쾌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의 유명 조각가인 구스타브 비겔란이 인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아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공원의 중심에는 14m 높이의 거대한 석조 기둥이 있으며 이 기둥에는 서로 맞닿아 쌓여있는 인물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며 하늘과 같은 신성한 것과의 연결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21.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공개된다.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국민의 연간 소득, 납부한 소득세, 총 자산 등의 3가지 정보가 세금 신고서를 통해 공개됩니다.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이러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누구나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이 변경되어 이제는 자신의 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낮게 신고했거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새 테슬라 차량을 타고 다닌다면 정부는 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투명성 덕분에 노르웨이 언론은 매년 노르웨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쉽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20. 1년에 2개월 넘게 태양이 지지 않는 노르웨이의 신비한 섬. 노르웨이에는 1년에 2달 이상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그곳은 바로 노르웨이의 손마르에이 섬입니다. 손마르에이는 북극권 북쪽에 위치한 특별한 섬으로 매년 5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69일 동안 태양이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11월부터 1월까지는 완전히 어둠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 섬에서는 태양이 24시간 떠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의 개념이 다소 흐려집니다. 주민들은 시계보다는 자연의 리듬에 따라 생활하며 여름에는 한밤중에도 축제와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이처럼 독특한 자연 환경을 지닌 손마르에이 섬, 여러분은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 노르웨이의 특산물, 발효생선 요리. 혹시 알고 계셨나요? 노르웨이는 발효생선 요리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 음식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요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르웨이인들은 이를 주요 식사로 즐깁니다. 이 발효생선은 외관상 젤리 같은 모습이며 독특한 강한 향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치즈와 으깬 감자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요리의 기원은 바이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때 바이킹들이 한 어촌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말린 대구가 걸려있던 건조대까지 불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면서 말린 생선이 물과 만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켰고 마치 신선한 생선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다시 씻어내고 끓여 먹었으며 그 결과 지금의 발효 생선 요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거리의 작은 노점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어디에서나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르스트레밍, 서스트라밍이라는 발효 청어 요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독특한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8.
유럽 최고의 기차 여행, 노르웨이 철도. 스칸디나비아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기차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철도 노선 중 하나는 플렘 철도 노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행 경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기차 여행을 선택하면 편안하게 앉아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슬로에서 베르겐까지 가는 기차를 타면 반짝이는 피오르드와 웅장한 산봉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7. 연어 스시의 발명지. 여러분 중에 연어 스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음식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어 스시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음식의 기원은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연어 스시는 1980년대 중반 노르웨이의 프로젝트 재팬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과잉 생산된 연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며 수출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일본은 오랜 스시 전통을 가진 나라였으며 생선을 활용한 요리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일본을 이상적인 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 프로젝트 재팬은 노르웨이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스시의 개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일본의 스시는 주로 참치나 도미를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일본에서는 연어를 생으로 먹는 전통이 없었습니다. 이는 일본 근해의 태평양 연어가 기생충 감염 가능성이 높고 생식에 적합한 맛과 색, 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산 연어가 일본에 수출되면서 연어 스시가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연어 스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산 연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스시 재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16. 노르웨이. 6세부터 성별 선택 가능. 노르웨이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6세 이상의 어린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경우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성별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려면 5에서 8년간의 의료 절차와 신체적 변화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별이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따라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도입은 노르웨이 사회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5.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은 노르웨이에 있다. 놀라운 길이인 15마일, 약 24.5km에 달하는 뇌르달 터널, 라어들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노르웨이 크로네, NOK로 약 10억 크로네, 약 1억 1천만 달러 위 비용을 들여 건설되었으며 뇌르달, 라어들, 과 아울란, 올란드이라는 작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설계는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약 6km마다 하나의 동굴이 배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지루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내부 조명 시스템이 매우 독창적입니다. 라에르달 터널은 환상적인 곡선과 다채로운 조명으로 유명하며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을 밝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연출합니다. 터널 내부의 조명은 시간과 외부 빛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메인 터널에는 기본적으로 흰색 조명이 사용되지만 특정 구간에서는 노란빛이 추가되어 마치 해돋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푸른 조명이 더해져 마치 모험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조명 시스템은 운전 중 졸음을 방지하고 터널을 통과하는 약 2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차선에는 중앙선을 향한 진동 차선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질 경우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합니다. 또한 터널 양쪽 입구에는 차량 출입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4.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단 하나의 도로만 연결되어 있지만 두 나라의 육상 국경은 약 120마일, 약 193km에 달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동차 연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러시아 사람들은 노르웨이의 키르케네스, 커큰즈 지역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국경을 넘곤 합니다. 대부분의 국경선은 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빽빽한 숲을 가로지르는 구간도 많습니다. 국경을 표시하는 기둥은 노르웨이 측에는 밝은 노란색, 러시아 측에는 빨간색과 녹색 줄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하이킹을 할 경우 국경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3. 노르웨이에는 지옥이라는 마을이 있다? 맞습니다. 노르웨이에는 헬이라는 마을이 있으며 이곳에 사는 주민은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트로네임 국제공항에서 도보거리에 있으며 자체 기차역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기차역 자체가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겨울철 영하 섭씨 25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웰컴 투 헬,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의 겨울 평균 기온은 약 영하 섭씨 3.9도이며 기록된 최저 기온은 영하 섭씨 25도입니다. 현지 주민인 잉빌드 오베르모, 잉그빌드 오버모에 따르면 이곳의 강과 호수는 거의 1년 내내 얼어 있어 사람들이 지옥이 얼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을 사람들이 헬이라는 이름을 활용해 유머러스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에서 온 다리, 지옥 호텔, 지옥 공항 같은 명칭이 흔히 사용됩니다. 심지어 1990년 이 마을 출신의 모나 그루트가 미스 노르웨이에 당선되었을 때 현지 언론은 그녀를 지옥에서 온 미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마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2. 유럽에서 가장 큰 야생 술록대. 많은 사람들이 유럽 최대의 야생 술록대가 북극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야생 술록대는 하르당에르비다, 하데인접이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넓은 고산지대로 광활한 평원, 푸른 계곡, 험준한 산맥, 빙하, 장엄한 폭포, 그리고 아름다운 피오르드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유럽 전역에서 약 25,000마리의 야생 술록이 발견되며 그중 7,000마리 이상이 하르당에르비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르웨이 전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야생 술록들이 광범위한 사냥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며 19세기 말까지 남부 노르웨이의 산악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11. 치즈 슬라이서, 치즈 커터는 노르웨이에서 발명되었다. 치즈를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치즈 슬라이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치즈 슬라이서, 치즈 커터는 1925년 노르웨이의 토르 비웨르크룬드 서부조클룬드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이 발명품은 스칸디나비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가정에서 필수적인 주방 도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리 썰어진 치즈 제품도 많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즈블록을 구매해 직접 슬라이서를 사용하며 이 혁신적인 도구는 거의 10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10. 노르웨이 여권. 자외선 아래서 밤하늘로 변신한다. 노르웨이 여권을 보면 그 독특한 디자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여권의 페이지에는 눈 덮인 산맥이 태양 아래 펼쳐져 있지만 자외선을 비추면 아름다운 오로라가 떠오르며 밤하늘로 변하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권은 노르웨이의 자연 경관을 기하학적인 선과 청록색 배경을 활용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표지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 여권은 흰색, 외교관 여권은 청록색, 일반 여권은 빨간색으로 구분되며 여권 표지에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된 노르웨이 국장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권의 가장 특별한 점은 자외선 아래에서 오로라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 신비로운 오로라의 모습이 여권에 새겨져 있어 더욱 매력적인 느낌을 줍니다. 9. 노르웨이의 첫 번째 왕은 바이킹이었다. 노르웨이의 첫 왕은 바이킹 전사인 헤럴드 페어웨어였습니다. 그는 10살이 나이에 아버지인 할브단 더 블랙 위 자리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지도자 중 한 명이었으며 여러 전투를 통해 점차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전역을 하나로 통합하며 최초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8. 노르웨이에서 오로라를 직접 볼 수 있다. 여기 오로라를 직접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오로라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북부는 오로라 벨트라 불리는 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며 그 강도도 매우 높아 오로라를 볼 확률이 큽니다. 오로라를 보려면 겨울철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기상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로라 예측을 도와주는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빛 공해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별표 로포텐 제도, 로포튼, 트롬소, 스발바드, 별표와 같은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로라를 확실히 보고 싶다면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로라가 가장 잘 보이는 시간대는 보통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7.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자주 선정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지수, 글로벌 피스 인덱스와 같은 여러 연례 보고서에서도 노르웨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매년 오슬로에서 열리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탁 트인 자연환경과 야외 활동을 즐기는 문화 덕분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노르웨이에 방문해보고 싶지 않나요? 이 나라가 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불리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6. 노르웨이 수도의 별명은 호랑이의 도시. 노르웨이의 수도는 항상 오슬로라고 불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슬로는 1040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엔슬로 또는 에슬로라고 불렸습니다. 1624년 대규모 화재로 인해 도시 대부분이 소실되면서 도시를 아케르소스 요새 에이커슈스 포트리스 근처로 이동하여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이후 1814년부터 1905년까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연합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1877년에는 철자 개혁으로 인해 도시의 이름이 크리스티아니아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1925년에 다시 원래 이름인 오슬로 별표로 되돌아갔습니다. 오슬로는 또 다른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1870년 노르웨이의 작가 비에른스티에른의 비에른손 비오른스 이언 비전슨 이 도시를 타이거스테이든 즉 호랑이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당시 오슬로가 매우 혹독한 기후를 가진 도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오슬로 중앙역, 오슬로 센트럴 스테이션 앞에는 거대한 호랑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어 이 별명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5.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을 유지한 노르웨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노르웨이는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1917년에는 영국이 노르웨이 선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중립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도 유지되었지만 1940년 4월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노르웨이의 해안항구와 인근 스웨덴에서 공급되는 철광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왕실과 정부는 런던으로 긴급 철수하여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전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령 스발바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마지막으로 항복한 장소였습니다. 독일군은 이외딴 북극 지역을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비밀 기상 관측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노르웨이는 동계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놀랍게도 노르웨이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가입니다. 인구가 500만 명도 채 되지 않지만 올림픽 역사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이후 노르웨이는 총 368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그중 132개는 금메달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한 1952년 오슬로와 1994년 릴레암메르에서 두 차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1994년 올림픽의 유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릴레암메르에 위치한 노르웨이 올림픽 박물관은 나라에서 가장 흥미로운 박물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올림픽 사실 중 하나는 올라프 5세, 올레이브 V. 국왕이 1928년 올림픽 요트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열정적인 선원이었으며 재위 기간 동안도 활발히 항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스포츠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3. 노르웨이에는 두 가지 공식 문어, 서, 형태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노르웨이어에는 두 가지 공식적인 표기 방식이 있습니다. 북몰, 복멀은 대다수 노르웨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 문어 형태이며 니노르스크, 니너스크는 주로 서부 피오르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배우면 노르웨이 국영방송사 NRK는 두 가지 언어 형태로 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도 모든 공식 문서와 양식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언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런던 트라팔가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노르웨이가 선물한 것이다. 1947년부터 매년 노르웨이는 영국 런던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노르웨이를 도운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통 50에서 60년 된 노르웨이 가문비나무, 노르위전 스프러스이며 사전에 울창한 숲에서 신중하게 선택된 후 런던으로 보내집니다. 1. 노벨 평화상은 오슬로에서 수여됩니다. 오슬로 시청의 독특한 갈색 건물은 매년 가을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수상자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의해 선정되며 이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상은 1903년부터 매년 수여되어 왔습니다. 국제적인 우호 증진과 평화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오슬로 시청 근처에 위치한 노벨 평화센터를 방문하면 이 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노르웨이에 대한 26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공유한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곳의 교도소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